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요. 지난 화요일이죠. 27일 날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사면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희재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사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싸그리 한마디로 박근혜, 이명박 국정농단 적폐 수사의 대상자의 거의 전원 전원 빼고 이렇게 사면할 줄 몰랐어요. 좀 고령자 위주로 상징적인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김기춘 실장이나 뭐 이런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밑에까지 그냥 싸그리 사면을 했다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그동안 잡아들인 거는 똑바로 잡아들인 게 맞나? 의심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본인의 수사를 부정하는 수준으로 면사면했다는 거죠, 이거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했다라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제목일 뿐이고 실제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 70%가 동의를 했었고, 네네. 그리고 박근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야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애도 없는데 뭐 뇌물을 먹었겠냐 이런 정도의 생각은 있지만 밑에 애들은 뭐냐, 밑에 애들은 뭐 하고 있었냐 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 비판 의식이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문고리 뭐 십상시에 해당되는 그분들도 다 사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제일 희한한 게 이 문고리 3명이에요. 네네.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도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너 이 3명 뭐 하고 있었냐. 이 사람들을 왜 사면시키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사면으로서 좀 할 만한 사람은 김기춘 씨나 여기 국정원장 3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 지시받고 했다가 자기는 대통령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원래 관행이었던 뭐 특활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적대 세력을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이런 정도. 자,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하다. 그리고 나이도 뭐 80대 넘어가고. 이런 정도는 되는데 실제 박 대통령을 보좌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막고야 됐을 이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사면이라는 거는 누가 원하지도 않았고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없고 국민적으로 볼 때도 이거 뭐냐 도대체 의심을 살 만한 사면이죠,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화이트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김기춘, 조윤선, 박준우, 신동철, 오도송, 정관주. 조윤선 장관은 굉장히 본인 잘 몰랐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제가 알기로도 조윤선 장관은 별로 보수단체하고 가깝지도 않았고 요거는 사실은 여기서 어쩌면 김기춘 실장이 컨트롤한 거죠. 보수단체 지원은. 근데 이제 범법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권이나 자기들 우호적인 세력을 일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범법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범죄로서 완벽한 성립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국가 운영한 정부가 예를 들면 자신들이 좀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있어요. 그럼 그런 정책을 홍보해주고 알려주는 민간단체에 뭐 여러 가지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거지. 그거는 국정 운영의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고 이거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결국 이제 직권남용으로 다 건 거잖아요. 다 직권남용 거죠. 직권남용으로 걸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범죄 행위가 전경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전경련한테 이런 단체 도와달라. 근데 왜 전경련이 그러면은 이 당시 정권 보수 정권하고 반대했냐면 전경련하고 비슷한 노선 갔었단 말이에요, 정권들이. 그리고 전경련이 지원한 단체는 역시 전경련하고 또 비슷한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같은 노선 사람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 될 수가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화이트리스트도 제3자 뇌물 비슷해지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해버리면. 이런 정도는 정권의 재량에 맡길 수 있다는 거죠. 블랙리스트는 약간 다른 거고. 블랙리스트는 불이익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블랙리스트는 뭐 이게 뭐 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범죄 행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 보면 이제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그 다음에 이 국정원 불법 사찰 우병우까지 사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를 했던 혼외자 문제죠, 그죠? 서천호 씨까지 사면이 됐는데 이분들 명단이 구체적으로 뭐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특정 정치 세력이 윤석열 정부에 요구를 했을까요? 저는 3인방이 사면되는 거 보고 이거는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 상의를 했겠다.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이 섬세하게 사면한 거거든요. 이거 하는 거 같은 경우. 박 대통령은 상의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 근데 지금 일설에서는 박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히 않다. 온전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건강은 뭐 제가 볼 때 별로 나빠 보이지 않고 네네. 뭐 사저에 들어갈 때 모습이나 그리고 뭐 최근에 서울도 왔다 갔다 하는 걸 했을 때 전혀 뭐 저는 건강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제 유영아라는 측근이 워낙 이상한 장난을 많이 쳐서 그런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영아가 결정하신 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3인방 빼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은 3인방을 빼야 될 아무런 사면시켜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뭐 정치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이건 특별히 요구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네.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원소연 전 국정원장이 사면이 됐고요. 기무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사이버 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국정원 특활비 횡령 사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사면이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참 재밌는 게 정치인 공직자를 포함해서 야권 이사는 4명, 여권 이사는 66명인데 정치인까지 포함하면은 71명이네요. 근데 이게 71대 4네, 71대 4. 야권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인사들은 모조리 윤석열 한동훈이 잡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한다고 중앙지검장 시절 때 다 잡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니 본인이 잡아놓고 본인이 사면해주면은 이게 윤석열이 늘 주장하는 이 법치주의하고 이게 맞아 떨어집니까? 한동훈이가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법 앞에서 평등을. 네네. 이게 지금 평등한 거냐 이러면은 그리고 그걸 더 나가서 똑바로 잡아들인 거 맞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이제 다 잊어버렸을 텐데 윤석열 씨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그 취임식하기 전에 면목이 없다. 죄송합니다. 이 사과한 거 갖고 지금 문제 삼았거든요. 그거는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다라는 자백으로. 그래서 그게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씨는 저 권영세 장관을 데려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유영아를 놓고 있었는데 권영세가 발표할 땐 이 내용이 없었는데 유영아가 이게 꺼내더니 이건 박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 발표한다 해가지고 윤석열이 면목 없다 죄송합니다 사과했고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까지 발표해버렸거든요.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죄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검사가 아니다. 검사는 수많은 범죄자를 기소하고 구속시키는데 그때마다 그럼 다 사과할 거냐. 그래서 윤석열 씨는 그때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어쨌든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잡아놓은 사람이니까 검사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를 했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런 검사는 윤석열밖에 없다. 하루에도 몇 명씩 잡아놓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미안한 생각 가지면은 뭐 예를 들면은 소를 살해하는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소 한 마리 죽일 때마다 미안한 감정 가지면 그 직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문제제기를 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은 한마디로 수사할 때부터 올바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자백한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 단어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사면이라는 것과 사과라는 것과 명예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사면은 죄를 사해 주는 거니까 죄가 있다는 가정하에 존재하는 거고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잘못되게 훼손됐다라는 그 하나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말과 이번 사면을 연결시키면은 사실상 윤석열 입장에서는 최소한 박 대통령 수사에 굉장히 잘못된 방법을 썼다는 것은 자백한 셈이에요, 이거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대대적인 사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면은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이 형을 내는 사람을 이와 관계없는 제3자인 대통령이 사면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직접 수사하는 검사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자기 사건이에요. 자기 사건을 그것도 그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 정권 하나가 송두째 날아간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사면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설명이 필요했죠. 이거는 예를 들면은 그때 수사는 다 정당했지만은 뭐 박근혜와 이 사람들이 지금 죄를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쪽에서 죄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죠. 잘못된 수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잡아놓은 검사 입장에서는 사면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일반 대통령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수사한 게 아니니까. 네네. 자기의 명예를 걸고 수사한 사건, 그리고 이걸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간 사람이 설명 없이 사면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비겁하고 아무런 어쩌면은 굉장히 정략적이고 네. 자기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을 이 죄를 사면해주고 명예회복까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린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가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박근혜 대통령이 한 1년간 침묵을 했습니다. 네. 침묵을 했었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밝혀낸 JTBC는 윤석열 한동훈이 직접 조작한 사건이에요. 네네. 이거를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들이 박 대통령 사저로 다 들어가요. 저희 독자들하고 박 대통령 친인척들이 다 보내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윤석열 한동훈이 직접 조작한 태블릿 PC 관련해서 박근혜라는 사람이 사저에서 한번 이거 재조사하자고 질렀을 때 이 정치적 파장은 지금 윤석열을 떠받치는 데가 영남권의 이 태극기 노인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탄핵무효 운동했던 사람들이요 다. 이게 지지층이 다 한 번에 무너질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판단 내렸을 거고 저는 우리가 밀어붙인 태블릿 조작 사건도 이 사면에 연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어쩌면은 윤석열의 약점을 쥐고 활용해서 자기 측근들을 싹 다 사면시켜버린 거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 사면과 측근들이 풀려나는 걸로 요구를 했겠죠. 만족할까요? 요구를 했고 재밌는 거는 안종범이 복권 안 된 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 이 전체적인 국정농단 수사 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특검 쪽에다 붙은 사람이 정호성하고 안종범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정호성 사면 됐잖아요. 정호성은 태블릿 PC 검증을 포기하면서 특검으로부터 혜택받아서 1년 6개월만 세고 나왔고 안종범은 박 대통령하고 진술이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기업체에 돈을 요구한 주체가 누구냐? 안종범은 박근혜라겠고 박근혜는 난 그런 적 없다. 완전 엇갈렸는데 어쨌든 안종범이 기업체에 박근혜가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을 해주면서 뇌물죄가 성립됐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귀염둥이, 특검의 귀염둥이 두 명이. 그래서 특검의 귀염둥이인 정호성인데 석방됐고 사면됐고 그럼 특검의 귀염둥이인 안종범은 왜 사면 안 시켰냔 말입니다. 이 사면의 주체가 윤석열이 맞다면 윤석열의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안종범은 특혜를 받아서 4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공범이 3명인데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인데 박근혜 22년, 최소한 18년, 안종범 4년. 그러면 안종범 복권 시켜줘야죠. 왜 빠졌냔 말입니다. 안종범이가. 그래서 그게 하도 이상하니까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뭐 요 뇌물죄 부분은 뺐다 그러는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현재 절대 용서를 못할 사람은 최서원하고 안종범이거든요. 박 대통령 쪽에서 요구 안 했겠지 안종범 대해서는 당연히. 야 나름 좀 스토리가 재밌게 짜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어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더 이상 정권이 바뀌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끝난 후에 또는 뭐 윤석열 정권이 뭐 중간에 물러났다 치더라도 이 본인이 탄핵당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쪽에 이제 문제 제기를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전달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고. 이거 해줄 테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거래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 거래가 잘못된 거래잖아요. 뭐 잘못된 거래이기도 하고.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결백한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 수사했다는 입장이 아주 있었는데 측근 사면해준다고 입을 다물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래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잘못된 거래는 지켜지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히려 명예가 실추됐죠. 이상하다. 저 사람 지금 윤석열하고 뒤에서 거래친 거 아니냐. 이런 거 때문에 뭔가 윤석열도 약점이 잡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박근혜는 그럼 왜 당당하게 진실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뒷거래했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지켜질 가능성이 없죠. 여기서 또 제가 또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 관련돼서 윤석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특검, 박영수 특검 등이 무리를 해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활비 문제라든가 직권남용이 과대 확대돼서 이제 적용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 정부라고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뭐 알아보고 따질 필요는 없었던 위치였죠. 이게 왜냐면 이게 특검에서 다 했던 건데 네. 특검 수사가 3월달에 종료됐거든요. 네네. 그때 이미 결정 다 났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취임이 5월 5월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수사가 아까 무리하다면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굳이 알아봐서 저희가 따질 필요 없었겠죠. 그냥 특검이 다 발표해버렸고 뭐 이미 재판도 다 할당이 됐기 때문에. 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건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에 특검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법률적 책임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겨두고 박 대통령을 사면 복권까지 시켜버린 게 네. 본인이 잡아놓은 책임이 없고 네네. 뭔가 좀 수사가 좀 무리했다는 것은 인지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로 박 대통령이 지금 뇌물 액수가 500억이에요. 윤석열 이 공소장에 든 거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500억을 뇌물 먹었으면 풀어주면 안 되죠. 네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야, 이 뇌물은 딴 거 몰라. 국정농단은 모르겠지만은 뭐 박근혜라는 사람이 자식도 없는데 뇌물 먹었겠냐. 요런 정도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석방을 시켰겠죠. 사면 석방을.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을 사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 우리 이야기했던 그 당시 탄핵 때도 한 뭐 20~30%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또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이에요. 20~30% 윤석열 지지자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쪽에서 지금 시멘트 지지를 얘기했는데 내가 웃기는 얘기가 20~30%는 박 대통령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지지율이거든요, 이게. 이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풀어주면서 총선 앞두고 일단은 박근혜 움직임을 차단해보자 혹시라도 있을 네네. 그런 정치공학이 계산했을 텐데 워낙 이런 거래는 잘못된 거래여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뭐하러 지키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친박에서 정치기획하는 일부가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중간에 박근혜와 윤석열의 정치적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지지층이 겹치는 것을 거래를 해결하기 했겠죠. 위해서 이런 뭐 기획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간에 거래를 했겠죠 분명히. 그리고 이제 유영아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대구 공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할 거는 유영아 공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할 텐데 그렇게 때우기에는 이게 박근혜라는 사람과 박정희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너무 중차대한 사건이어서 측근들 풀어주고 유영아 공천 정도로 맞바꿀 수 있는 게 무게가 안 맞죠 이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탄핵이 과도했다라든가 뭐 적절치 않았다라든가 또는 뭐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뇌물수수 관련돼서는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뇌물죄. 뇌물수수 관련돼서는 내가 이제 잡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상황이 돼야지 명예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국정농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혐의를 덮어쓰기도 힘들지만 또 벗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박근혜 그럼 당신 국정으로 똑바로 했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뇌물은 이거는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뇌물을 안 받았다는 게 돼야지만 박 대통령 명예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나는 내가 볼 때는요. 요거 딱 사면 리스트 보고 이제 됐다 하고 일전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뭐 탄핵무효 운동한 사람들 중에서 저는 뭐 태블 일만 했었어 그런데 왜 박근혜가 저렇게 침묵하냐 엄청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나온 얘기는 국정원장 3명만큼은 지금 사면 석방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병호 원장 아직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 나이 80 넘으신 분이. 그래서 진짜 국정원장들은 박근혜 지시 따랐다가 그냥 완전 이거 그냥 덤탱이 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석방을 시켜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정원장뿐이 아니라 밑에까지 싸그리 사면 석방됐으니까 이제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때문에 고초를 겪은 사람들은 다 빚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편안하게 이제 본인 문제만 남았네. 자기 문제만 남은 거 아닙니까? 자기 문제를 제기하겠지. 요거 먹고 떨어졌을 때 떨어질 만한 그런 정도의 무게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 사실 이번에 사면이
제법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 무게에 비하면 1%도 아무것도 안 되는 아니에요.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산업화에 공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아버지 목까지 본인이 다 지고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명예회복을 하려면 아까 말한 국정농단은 다 뭐 그건 정치적 사건이고 네. 뇌물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종범하고 해결해야 된다면 안 돼요. 모든 게 안종범의 증언으로 다 갔기 때문에 네. 안종범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거를 밝혀내지 않으면은 그건 성립이 안 되는데 나는 그래서 일단 안종범이 복권을 안 시켰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만약에 안종범이 복권돼 버리면 안종범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렇죠. 그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그 최선도 안 되잖아요. 네. 안종범, 최선, 박근혜 3자 간에 결판을 내야 되는 사건, 이 사건은. 그러면은 우리 이제 뭐 이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소원 씨가 형집행정지로 나온 거 이거는 이 사명 과정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겠네요. 관련이 있지만 네. 애초에 최소원은 사면 대상이 안종범하고 최소원은 사면 대상이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다 풀어주는데 최소원은 어쨌든 지금 그 진단서를 갖고 있어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 네. 네. 이것까지 안 해주면은 이 최소원 쪽에서 뭐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요런 정도 또 정경심 교수도 수술까지 했으니까 네. 한 달 집행정지로 수술이나 해라. 여기서 최소원을 끝내는 거고 최소원 같은 경우는 현재 윤석열이나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도 사면 석방은 고려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그 변 대표님 말씀대로 최소원, 안종범과 이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 문고리 3인방과 비교하면 왜 문고리 3인방이 사면에 포함됐어라는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정호성 같은 경우는 네. 박근혜 최소원과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원래는 뇌물죄 공범으로 갔어야 돼요, 이 사람은. 네. 근데 뇌물죄 공범 빼줬죠. 네. 태블릿 PC 검증을 포기한 대가로. 네. 이렇게 해서 빼주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일 수 있는데 어쨌든 박 대통령은 그 부분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한 20년간 나를 뭐 보자 했으니까 빼주자 이런 정도로 간 거고 최서원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용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K 미르지단 사건은 안종범, 최서원, 박 대통령 간에 말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은 박 대통령이 용서 못할 부분은 독일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성하고 거래한 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 그거 인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서원과 박 대통령이 짜고 삼성도 해먹자 이래야지 범죄인데 최서원도 그렇고 박 대통령도 그렇고 그거 상의한 적 없다. 근데 범죄는 아닐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네가 나 몰래 삼성 돈 먹었냐. 그래서 용서를 못할 수가 있죠. 야, 참. 또 이제 아까 국정원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거 저도 사실 좀 아는데 문재인 정부 이전에 모든 정부에 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라든가 각종 부처에 제공이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현수 이제 실장이 이제 핵심 멤버들인데 이분은 원래 기조실장을 했었고 계속 기조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 옆방에 있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김대중 때부터 제가 이 업무를 했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걸 국정원장한테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에다가 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거의 무슨 기계적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요청이고 뭐고 없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왜냐면 뭐 노무현 정권 때는 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넘어가 버리고 이명박 박근혜 쪽만 잡아버렸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결국 뇌물죄가 인정돼 버렸는데 이건 뇌물죄는 말도 국정원장이 그냥 기조실장이 올려 이건 청와대에서 쓰는 겁니다. 줬는데 이걸 뇌물죄로 인정이 됐어요. 이게. 그 정부기관에서 뇌물이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이런 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알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 그때 이게 기사도 제법 나왔는데.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의 돈을 청와대가 쓴다 잘못된 관행이라 그러면은 관행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처벌하면 아니고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알 수 없죠. 근데 안 하면서 어떻게 했냐? 청와대 특수활동부가 있거든요. 청와대 특수활동부는 늘렸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보태주는 거를 빼고 그 대신에 청와대 특수활동을 늘려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지금 뭐 안 밝히고 있죠. 행정 소송이 들어왔는데도 아직 공개 안 하고 있죠. 있잖아요. 안 밝히고 있죠. 참 그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이거 보면은 여기에 또 이제 재밌게 포함된 게 김태호. 예. 이거는 뭐 그냥 자기 측근 그냥 풀어준 거죠. 이 사람이 대법원 판결 난 지 2주 됐어요. 네. 이거 그냥 끼워 넣기 해가지고 뭐 박근혜 이명박 쪽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끼워 넣어버린 거죠 이거. 이거 사실 국회에서 한번 짚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근데 이 김태호 문제는 별게 아니고 윤건영 의원이 야 그러면 탄핵을 불복하는 거냐 윤석열 당신 이렇게 얘기가 제대로 나왔는데 찍었네. 근데 이거는 불복이 아니라 윤석열은 탄핵의 주범이에요 주범. 네. 주도적으로 탄핵을 관철시킨 사람인데 불복이 아니라 이거는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얘기야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정도로 거의 백기통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건국 이래 최대 부정 스캔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네네. 그 예전에 전두환 뭐 노태우 뭐 이천억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비자금 관리고 네네. 이거는 기업체 돈 뜯어버린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이. 네네. 이거를 다 무마시켜버렸다. 그러면 당신 지금 수사는 똑바로 했냐? 다시 수사를 들여다보겠다고까지 나가야 돼서 하는 겁니다. 이건 불복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성남FC하고 네. 이 재단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네네. 이 성남FC 사건하고 K미르재단은 굉장히 비슷한 사건인데 어쨌든 이재명, 박근혜 둘 다 개인적으로 한 푼도 안 먹었는데 네. 공기관에 들어온 돈을 뇌물로 인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안종범 안 풀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잘못하면 성남FC 문제가 조금 범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나올까 봐. 그런데 그건 반대로 어쨌든 박 대통령 사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거 물고 늘어져야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성남FC는 공기업의 성격이 강하고 미르재단은 재단이라고 하지만은 사적 영역에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지금 문화일보 같은 데 반대로 얘기하는 게 네. 박근혜는 K재단, 미르재단에 들어오는 돈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물론 몰랐다. 몰랐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알았다. 이래서 더 범죄가 확실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같이 묶어서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이 사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이 잡아놓은 뇌물죄 이건 정확한 거였냐. 네. 같이 그렇게 공격을 해야지 탄핵 불복하는 거냐. 그러면 아무런 메아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한번 찾아가야 되겠네요.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제 방송에서 많이 주문을 하는데 네. 박근혜라는 사람을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수사했습니까? 자기가 탄핵을 찬성했을 뿐이지. 그렇죠. 잡아놓은 거 아니고. 네네. 그때 아마 투표권도 없었을 걸 내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거 들으면서 윤석열의 지금 과거의 수사, 이명박까지 포함해도 좋아요. 네네. 이명박, 박근혜 수사도 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 사람 수사하는 거 아무 절대 못 믿겠다. 네. 그러면서 박 대통령한테 면담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당신도 억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박 대통령이 받든 안 받든. 그럼 이제 이 지지층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 이후 만들어진 이 민주당과의 이 시민들과의 연대도 깨질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나는 왜냐면은 네. 탄핵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탄핵당했냐 했을 때 사실은 그 얘기 별로 안 나왔어요. 국정농단이거든요. 네. 그건 정치적 판단이고 네. 그거는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런 논리로 그건 충분히. 탄핵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억울하게 당한 부분들은 나도 당하고 있으니까 살펴보겠다. 요 정도 하는데 뭘 탄핵 세력이 그렇게 뭐 반발할까요? 예를 들면 지금 김영민 이사장하고 제가 안진걸 소장이 같이 태블릿 조작을 같이 파헤치고 공개하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 한번 꺼내봐야 되겠네요. 아 이제 1월 달에 소환되고 뭐 이제 끝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반윤 세력을 다 모아야 되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개딸이나 호남 모아서 안 되고 반윤 세력 모아야 되는데 반윤 세력의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PK에 뭐 김무성이라든가 윤석열과 이제 결별한 사람들. 아 그리고 이명박도 네. 아마 속으로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그거. 속으로 칼을 갈고 있다. 특검 때 BBK 특검 때 윤석열이 파견 나가서 BBK 특검에서 다 쓰는 이명박과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참여한 검사가 윤석열, 뭐 유상범 다 출세시켰어요. 네. 근데 12년 만에 똑같은 사건을
다스는 이명박 거다 해가지고 잡아 넣어버렸는데 이명박이 지금 칼 안 가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박정희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이 이 전성기처럼 서울의 봄이 왔어요. 서울의 봄이 왔는데 갑자기 이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보든 보수든 이 군사 쿠데타 세력이 이 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삼김돼 버렸죠. 예, 상김돼 버린 거죠. 똑같이 지금 진보든 보수든 구정치인이든 이 검찰 쿠데타 세력이 와서 정권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검찰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것이 우선적일 수 있다.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는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 웃고 있지만은 뒤로는 칼을 갈 게 뭐 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 반윤석열 전선의 최고 리더 아닙니까? 네네. 그럼 거기를 다 포괄시켜야죠. 또 왜 네. 싸움을 이렇게 좁혀갑니까? 크게 넓혀가야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요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제 태블릿 조작 관련 책을 1월달에 출판하고 네네. 안진걸 소장이 주도해서 일단 촛불 인사들이 먼저 이 태블릿 조작을 이슈를 시키겠다. 그거를 끝나면은 저랑 김용민 이사장이 박근혜 사저에 가서 진실에 침묵하지 마라.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래요. 네네. 저는 그게 좀 임팩트가 있을 것 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저 김용민 이사장이 그 2012년도 출마했을 때 네네. 그때 그 뭐 콘도리자 라이스 뭐 막말로 그때 네, 막 예, 예. 선거를 그 박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김용민 지역구에 들어가서 이런 인간을 뽑아주면 교육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네. 제가 김용민 이사한테 팁을 드렸어요. 명백히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 정치적 이권 때문에 이 진실을 포기하는 당신은 교육에 뭐가 도움되냐. 진실을 알고 있는 걸 얘기해라. 윤석열이 뭘 조작수한지 얘기해라고 확 지르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감정선을 건드려야 되네요. 그래야지 나올 수 있는 명분되죠.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태블릿 조작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히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네. 정도는 들고 이거는 특검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지지층은 그냥 혼비백산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현재 30%가 박근혜 대통령 지켰던 태극기다. 그대로 똑같은 세력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아무 생각 없이 집권했는데 이 화물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나도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지지층도 끌어모아야 되고 총선도 치러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명박을 이 하나의 좀 롤모델처럼 하려고 아닌가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명박 세력은 이미 윤석열 정권으로 다 들어갔죠. 네네. 들어가서 이미 대선 전에 이미 얘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대선 공약에 이명박 사면이 공약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8월 15일에 사면해 주려고 6월 달에 형집행정지로 빼서 3개월밖에 안 끊어줬잖아요. 네. 그럼 6월에 형집행정지에서 빼준 다음에 8월에 사면을 했어야 되는데 네. 검사들하고 한동훈이 반발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준 거죠. 네네. 그래서 12월까지 밀려서 네. 이명박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어요. 약속 어겼다고. 이명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면 안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저는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스를 왜 당신은 BBK 때는 다스가 이명박가 아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12년 그렇죠. 만에 결론이 바뀌었냐. 그런 거를 설명하고 사면시켜라. 그러면 지금 이제 와서 사면시켰다는 얘기는 이명박이 다스게 이명박과 아니란 얘기냐. 네. 그렇게 좀 수사 내용을 따져물어야 돼요. 윤석열 자 당시 검사에게 묻겠습니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거냐. 이렇게 물어야 되네요. 똑같은 검사가 수사했는데 왜 결론 다르게 나오고 네. 다스가 이명박게 맞으면요. 네. 뇌물 액수가 여기도 한 300억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럼 풀어주면 안 되지. 그럼 풀어줬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그럼 이명박이 다스 소유자가 돼 버리는데 네. 법률적 소유자가 이명박이 맞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스의 법률적 소유자는 조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돼 있는데 이명박 가라 그랬으니까 네. 그럼 이명박이 원래 청계재단 만들어가지고 전 재산 환원했다 그러는데 네. 다스가 이명박 재산이 돼버렸어요. 네. 네. 그럼
이명박이 다 또 쓸 겁니까 쓸 겁니까? 청계재단에 그러니까, 예. 기부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약속 대해서 지켜야 되면. 윤석열과 이명박 동시에 질문해야 돼요. 이명박 당신은 다 쓸 거 맞냐? 네. 그 질문은 제가 그 정봉주 전 의원하고 한번 잘 한번 짜보겠습니다. 양쪽에다가 다 던져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뭐 BBK로 감옥 갔다 온 정봉주 의원이 딱 거기에 적격일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쪽 인사가 71명인데 민주당 쪽은 4명입니다. 4명. 네. 아니 잡혀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잡혀 들어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전부 다 문재인 정권 때 잡혀갔던 네, 사람들이니까 잡혀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김경수 정도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건 좀 과도한 꼼수 아닙니까? 사면은 시켜주고 복권은 안 시켜준다. 근데 이게 어차피 이 사람 뭐 형이 한 5월 내년 5월까지인데 네. 그럼 현재 김경수 지사도 자기는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면당하게 구르고 있을 수가 있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넌 죄진 적이 네, 없는데. 그냥 차라리 다 평기 맞추고 나오는 게 또 네. 복권도 안 시켜주는 판에 네, 네. 거의 의미 없는 일을 한 거야 이거는. 그럼 다시 뭐 본인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건 법적으로는 뭐 못 들어갑니다. 예.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국가의 폭력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폭력인 거예요. 그것도 본인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야권 분열에 의한 도구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까지 그 파당적인 행동을 정치 행동을 한 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뭐 이재명 쪽이랑 뭐 문제 쪽 사이 안 좋다 할 때마다 거의 내가 기억으로는 김경수 지사가 와가지고 정리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 이재명 후보가 된 이후에 김경수 지사를 면회를 간 적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몇 있습니다. 번을 걷자 이재명 쪽과 문제 쪽 안 좋다 할 때마다 김경수 지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술 마시는 거 뭐 공개하고. 네. 그러니까 김경수라는 사람이 어떤 파벌의 리더 같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 스타일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을 풀어줬다고 이 사람이 이제 파벌 조성해서 야권에 불 뭐 그런 기획으로 내보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김경수라는 정치 캐릭터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현재 이제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김경수 지사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하던 사람이 해야지. 네. 뭐 그런 거 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거를 그 정치인도 캐릭터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딱 자기 파벌 조성해서 강력하게 뭐 이제 파벌 전쟁해가지고 이권 찾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김경수라는 사람이 정치를 그렇게 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경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식의 정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와서 김경수 파벌 만들어가지고 한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그게 파벌이라는 것도 또 능력이거든요. 그거 만드는 거. 돈 다 뿌려야 되고. 네. 그거 막 발품 팔아야 되는데. 공천권도. 하던 사람이나 하지.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네. 그럼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뭐 걱정은 별 그 김경수발 분열은 거의 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복권도 안 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윤석열 대해서 감정도 안 좋은데 이 상황에서 뭐 김경수 씨가 자기 파열 만들어서 뭐 분열을 깨한다? 그건 뭐 정황으로도 안 맞고.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지사를 한번 만나야겠죠? 아니 원래 뭐 자기 뭐 접견도 갔었고 뭐 그렇게 알고 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정치가 어려울 때 항상 김경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뭐 공개하고 그랬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누구라도 좀 다 잡아야 되니까 손. 네. 당장 일단 김경수 지사부터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만나야 될 판에 뭐 김경수 만나는 거야 당연하겠죠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좀 새는 이야기 하나 질문 또 드릴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복당을 했습니다. 일각의 이제 정청래 최고라든가 이런 분들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또다시 민주당의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좀 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과연 뭐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 분열이라고 본인은 분열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야권의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하겠죠. 박지원 씨는 자기 이 노선 가지고 원내대표도 했었고 당대표 뭐 떨어졌지만은 당대표 떨어진 다음에 분당도 했었고 한마디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갈등이 있더라도 좋게 말하면은 갈등이 있더라도 내가 평정해가지고 내가 끌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스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박지원만의 분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김경수보다는 정치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박지원 씨는 분열이 훨씬 더 얼마든지 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과거에 또 그런 주의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또 그걸 또 삼김한테 배웠던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좀 갈등이 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푸는 방식으로 해서 복당을 허용했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라도 다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박지원 씨 당연히 끌어들이겠죠.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나중에 뭐 분열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같이 스크럼 짜야 되는 지금은 뭐 김경수고 박지원 다 스크럼 짜서 이제 버텨야 되고 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박지원 씨 받아들이는 건 뭐 당연한 처사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정도의 이 포용력을 보수까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 60-70%가 윤석열에 비토하기 때문에 그 60-70%의 정서를 다 받아야죠. 60-70%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이 뭐 사회운동 세력들 다 만나라. 언론까지 다 포괄을 해야 되면 유튜버까지 포괄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60-70%의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보의 벽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민생 행보보다는 사회적 연대네요,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저는 광주 가서 저러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광주 가서 저렇게 해버리면요. 반 이재명 세력도 같이 뭉치게 되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만은 장외 집회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연 우리 동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확인차 갔을 수도 있다고 장외 집회를 하려면 저희 지금 촛불 집회하는데 거기서 들어가면 되지 뭐 따로 집회를 합니까? 거기 가서 마이크 잡으면 되지. 그게 이제 원내 의원들이 반발이 있잖아요. 벌써 탄핵에 참여하느냐라는 이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정치인이 어찌 보면 좀 뻔뻔해질 필요도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윤석열 싸우겠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 내가 불리해지니까 싸운다는 욕을 먹겠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과 싸움하는 게 큰 길에서의 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핑계 대고라도 밀어붙여 싸워가지고 어쨌든 촛불이 퇴진 집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 자기가 끌어들여야죠. 그걸. 그러면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주장은 진보를 넘어선 범보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반윤연대를 만들고 지도자가 되면은 감옥 집어넣기도 쉽지 않고 설사 감옥 들어가도 정치하는데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딸이나 호남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저기 이재명 대표가 이 프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링크 걸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 왕의 좋은 세월 다 끝났죠. 이번 사면으로 끝났죠. 이명박 박근혜가 딱 엎드려 있었던 거는 요 사면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희재 대표님은 언론이나 통설과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기존 언론과 같이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사면을 해주기 때문에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연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희재 대표는 이제 내가 뭐 사면됐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더 이상 기댈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니 정치권에서 무슨 계약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업끼리 계약서에서 찢어버리는데 이거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감옥 갔다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쪽은. 이자가 그냥 지출세하려고 잡아놨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면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제 사면 끝났잖아요. 1월부터 뭐하러 윤석열을 기어다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이 정치를 똑바로 하고 총선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있냐? 이명박 박근혜 눈으로만 봐도 저거 정말 또라이라 생각할 거야 아마. 그러면은 오히려 흔들 수가 있죠. 흔들 수가 있다. 흔들어서 자기들이 다시 권력을 회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려면은 가장 빠른 길은 박근혜와 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희재 대표님과 사면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눠봤고요. 민주당에 대한 이제 고언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연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연대할 수 없습니다. 최소 공약수를 찾아서 최소 공약수를 가지고 목표를 향한 연대가 필요한데요. 지금의 최소 공약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진, 그보다 좀 약하다면은 견제, 심판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변희재 대표님의 제안이 의미 있는 현실로서 만들어지도록 민주당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로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해군기 그가 스픽스에 왔다.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